자,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영화들 가운데요. 네. 원작이 있는 영화가 없는 영화가 있는데 원작이 있는 영화가 더 많을까요? 없는 영화가 더 많을까요? 글쎄요. 영화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뭐 굳이 그걸 따지지 않고 보기 때문에 뭐 원작이 있든 없든 상관은 없지만 네. 잘 없는 것 같긴 한데 요즘엔 또 원작이 있는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찾아보면 원작이 있는 영화가 많습니다. 대략 한 50% 정도가 원작이 있는데요. 네. 뭐 소설이라든가 만화, 웹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의 원작으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런데 충무로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한국에는 네. 영화로 옮길 만한 원작이 별로 없다. 한국에는 예. 요즘에는 뭐 웹툰이다 만화다 많이 네. 원작으로 옮기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천만에 개봉한 어벤져스도 네. 사실은 만화가 원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할리우드나 일본 같이 탄탄한 원작 시장 이 저변이 활성화돼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그런 문제제기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게 원작 시장이 빈곤한 것이 충무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까칠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영화로 만들 만한 원작이 많지 않은 충무로에 나름 차선책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 바깥에서 원작을 사오는 거죠. 이 작품은 임순례 감독의 남쪽으로 튀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원작이 일본 소설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렇군요. 네, 일본 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을 한국 영화로 각색한 작품인데요. 흥행 성적은 뭐 그다지 신통치는 못했습니다. 정재영 씨 주연의 방황하는 칼날, 이 작품도 일본 소설이 원작이라면서요. 그렇죠.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영화로 많이 만들어진 작가 가운데 한 명이 아닐까 싶어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이정호 감독이 영화로 옮긴 작품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하니까 이 작품도 떠오르네요. 바로 고수 씨와 손예진 씨, 또 한석규 씨가 나왔던 백야행이라는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정작 일본에서는요, 영화가 아니고 11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졌어요. 사실 원작의 스토리가 상당히 길어서요, 이걸 영화로 만든다는 게 좀 무리다 싶었는데 한국에선 도전했죠. 결과는 흥행 참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야. 변형주 감독의 화차, 이것도 일본 소설이 원작이죠. 네,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대가죠.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을 원작으로 이선균, 김민희 등이 주연한 작품인데요. 앞선 작품들이 대체로 흥행에 실패한 데 반해서 이 영화는 워낙 저예산으로 만들어져서인지 그럭저럭 본전은 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영화 책 다 봤어요. 네. 근데 그러고 보면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영화들이 대체적으로 흥행에서는 좀 부진한 공통점이 있네요. 네,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좀 많이 다르죠. 네. 여기에 한국적인 색깔을 입힌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노나미 아사의 얼어붙은 송곳니를 유하 감독이 영화로 옮긴 이 작품 하울링. 네, 역시 송강호, 이나영이라는 스타 캐스팅에도 불구하고 흥행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소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하정우 감독이 중국 소설 허삼관 매열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역시나 흥행 실패였죠. 아니 근데 왜 외국 소설뿐 아니라 한국 소설도 영화로 만들 만하지 않나요? 네, 영화로 만들어질 만한 장르 소설의 저변이 한국 문학계에 약하다. 이게 문제로 꼽히는데요. 게다가 한국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서 성공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네요. 지난해 강동원, 송혜교 씨가 젊은 부모로 등장한 두근두근 내 인생의 경우에 김혜란 작가의 소설을 영화화했지만 흥행이 잘 안 됐죠. 네, 이민기와 여진구가 나왔던 내 심장을 쏴라. 이 작품도 정유정 작가의 소설이 원작이었어요. 역시나 소리 소문 없이 극장가에서 간판을 내리고 말았죠. 또 최근엔 임권택 감독이 김훈 작가의 소설 화장을 영화로 만들었죠. 네, 마찬가지로 흥행 실패 낙인이 찍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영화들의 경우에는 사실 영화로 만들 만한 원작이 아닌데 괜히 영화로 만들어서 망한 케이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에서 찾자니 영화로 만들 만한 원작이 별로 없고 밖에서 사와서 만들자니 흥행 부담이 커지고 이래저래 충무로의 딜레마가 크네요. 그래서 원작 시장, 그러니까 원천 콘텐츠 시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봉준호나 박찬욱 감독 같은 연출가보다 차라리 미생의 윤태호 작가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국에서는 만화, 일본에서는 추리소설 이렇게 든든한 원작들이 배경이 되어주는데 네. 우리는 그 저변이 참 약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원작 시장의 저변이 약하다 보니까 네. 한국 영화가 구사하는 또 하나의 전략이 있긴 합니다. 뭐예요? 그게 뭐냐면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외국 영화를 슬쩍 가져와서 리메이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시자들의 경우에는 홍콩 영화죠. 천공의 눈. 그리고 표적 같은 영화는 프랑스 영화인 포인트 블랭크. 이 작품을 이제 리메이크한 경우로 할 수 있겠죠. 어머, 몰랐어요. 저처럼 아마 리메이크인지 알고 보는 분들보다 모르고 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극장에 가보세요.
걸려있는 게 한국 영화 아니면 미국 영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가요? 다른 나라 영화를 볼 기회 자체가 적으니까 네. 이런 영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쩍 가져와서 리메이크를 해도 눈치를 못 채니까 제작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참 그렇게 따지면 정말 우리의 이야기, 든든한 원작들이 좀 한국에도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게 뭐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말로만 창조경제 하는데 네, 이렇게 창작자들을 우대하거나 이렇게 대하는 그런 태도는 저는 후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아이고야. 네, 오늘은 단번에 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얌전하다 생각했는데 끝에 그냥 방점을 콱 찍어주시네요. 제 호가 방점 최입니다. 오늘도 방점 최 평론가와 함께한 까칠한 시선이었습니다.